나는 생선선생이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다. 근데 고백하자면 사실 난 꼭두각시, 즉 바지 사장이다. 실질적인 주인은 예상하다시피 매니저고 주인의 명령은 곧 법이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다. 참고로 매니저는 우리 마누라다. 맨날 날 두들겨 패니 나쁜 사람 같지만 사실 매니저는 착하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혹시 협박당하고 있냐고? 아니 이건 정말이다. 내가 뭔 짓을 해도 넘어가준다. 뭔 짓을 해도? 잠깐 그렇다면?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어디 가서 나 혼자 개를 먹고 오는 일이다. 이상하게 개라면 환장을 한다. 정말 희한하다. 근데 지난주 모임에서 드디어 일이 터졌다. 내가 혼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대게를 맛있게 먹고 온 거다. 술도 마시고 새벽 4시가 넘어 기어 들어가서 그걸 또 신나게 자랑을 했다. 미쳤던 것 같다. 결국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 왔다. 매니저가 제일 좋아하는 게를 사다 주려고. 참고로 저건 명태다. 이곳 거진항은 옛날엔 명태잡이로 유명했다. 근데 어째 허리가 꺾인 채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던 어제 내 모습 같다. 아직 부러진 팔이 좀 불편하긴 해도 시장 구경 시작해야겠다. 오늘 둘러볼 곳은 강원도 고성의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입니다. 기본 정보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긴 상인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고 대체로 다들 친절하십니다. 딱히 호객행위를 할 것도 없으니 편하게 둘러보면 됩니다. 여긴 제가 매년 봄 꼭 한 번씩 들르는 곳이에요. 바로 고성의 명물인 어떤 게를 먹기 위해서죠. 오늘도 그걸 사러 왔는데 어째 물건이 없는 분위기라 걱정이 됩니다. 우선 요새 뭐가 나오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찾아볼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살아있는 아귀입니다. 간혹 이런 것도 회로 먹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작은 꼬리 부분이 횟감이 돼요. 횟감으로는 수율이 그야말로 폭망이죠. 그리고 살에 수분이 많아 식감이 꽤나 이질적이고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 이것도 아귀일까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이건 망치란 별명을 가진 고무걱정이에요. 동해안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 어종입니다. 강원도 토속 음식 망치탕의 재료로 국물이 좋은 놈이라고 얼마 전에도 소개했었죠. 그리고 저 친구를 닮은 비슷하게 생긴 생선들이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무슨 꺽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둑중객과 생선들이에요. 산지에선 그냥 다 뭉뚱그려 참망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착 붙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각각인 유장색 탓에 꼭 돌멩이 같죠. 그래서 세부종 구분도 무척 어렵습니다. 얘네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가리가 아주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말인즉 국물 맛이 기가 막히다는 반증이죠. 얘네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들이라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해수온 상승으로 점점 그 양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안타깝네요. 또 다른 닮은꼴 삼색이도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서해에서 나는 것보다 씨알이 크고 색이 화려한 게 특징이고요. 회로 먹을 때의 맛과 식감도 동해산이 더 좋더라고요. 이 빨간 고기 역시 이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얼룩개도라치예요. 전복치로 불리는 개도라치의 사촌입니다만 냉수성 어종이라 동해안 북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어요. 보긴 어렵지만 맛은 달큰하고 제법 좋은 횟감입니다. 요 시커먼 게 일반 개도라치인데 맛도 식감도 사뭇 다르죠. 흔히 빨간 전복치라 부르며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걸 더 저렴하게 팝니다. 근데 이건 비밀인데 사이즈만 크면 이게 진짜 전복치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특히 살의 단맛이 월등하게 진합니다. 근처 한 횟집 수조에 사이즈 좋은 녀석이 한 마리 눈에 띄어서 혹했네요. 요거 기억해두셨다가 보이거들랑 한번 드셔보세요. 지역색이 느껴지는 생선들이 많아서 재밌네요. 여기 느릿느릿한 뚱보는 뚝지입니다. 흔히 도치라고 불리는 데쳐먹고 알탕 끓여 먹는 그 생선이죠. 지금은 철이 아니니 패스할게요. 크고 빨간 멍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삐죽삐죽한 건 해녀나 머구리 분들이 채취하는 자연산이죠. 반대로 이렇게 희끗하고 생기다 만 건 양식입니다. 이렇게 멍게는 생김새만으로도 자연산과 양식의 구분이 아주 쉬워요. 그럼 맛은? 역시 자연산이 더 맛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양식이나 자연산이나 맛은 똑같습니다. 멍게는 자연산이던 양식이던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물고기처럼 사료를 잘 먹여서 더 기름지고 더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단 시기에 따른 맛의 차이가 더 커요.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한여름까지가 제철로 살밥도 좋고 감칠맛 성분인 글루코겐 함량이 높아져 맛도 좋아지죠. 맛있는 제철 멍게 추천드립니다. 반면 해삼의 경우에는 날이 더워지면서 시즌이 끝납니다. 해삼은 수온이 오르면 몸을 쪼그리고 하면, 즉 여름잠을 자는 습성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찬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쪽의 이생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떼지어 있는 것들은 바로 이면수어입니다. 냉수성 어종이라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죠. 화로는 회로도 먹는데 살은 좀 무르지만 생각외로 기름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아는 이면수어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접하는 이면수어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단기 이면수어이기 때문이죠. 노란빛이 도는 이 줄무늬 이면수어는 국산 토종 이면수어와는 다른 별개의 종입니다. 산란을 마치고 다시 살을 찌우는 지금부터가 이면수어의 제철입니다. 여기 뒤집어진 건 전어입니다. 이런 큰 전어를 남쪽에선 떡전어라 부르며 특유의 기름진 맛을 즐기는데요. 지금 산란기를 맞아 앞바다에서 잡히는 건 기름기가 별로 없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전어라도 동해안 것은 타 지역 것보다 맛이 덜합니다. 크기는 더 큰데 희한하죠. 그리고 이쪽 수조에 잔뜩 들어있는 생선은 대구입니다. 크기가 작고 체형이 말라서 저는 얼핏 명태인 줄 알았네요. 이 시기 이런 대구는 뭘 해먹기에 포지션이 참 애매합니다. 좀 더 다양한 생선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문을 안 연 집들이 많네요. 제가 사려던 것도 안 보입니다. 와, 큰일 났다. 그래도
그래도 일단 끝까지 더 둘러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의 멋쟁이 생선은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성대입니다. 겨울이 제철이라고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자잘한 잡어는 제철을 너무 따질 필요 없다는 주의입니다. 언제든 크고 뚱뚱하면 맛있습니다. 성대도 은근히 살이 달큰한 횟감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횟감 고르기 애매한 시기엔 무난한 잡어를 고르는 게 속 편합니다. 이건 개볼락입니다. 돌밭에 숨어 사는 우럭이라고 도르럭이라고 불리죠.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생선이라 꽤 여러 번 찾아 먹고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이 대체로 횟감 시세가 사악한 걸 생각하면 이곳 거지랑은 시세가 의외로 아주 착한 편입니다. 이쪽은 꽤 합리적이거든요. 특히 이런 모든 바구니들은 싼 건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런 작은 광어들은 양식이 대부분인데 원하는 경우 다른 자연산 잡어들로 구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별도로 약간의 손질비가 발생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단점이라면 시장 특유의 투박한 손질 방식과 사람이 몰리는 주말엔 손질 시간이 꽤 길어진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횟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이 고등의 이름은 조각매물고등입니다. 그리고 조각매물고등이란 이름이 붙은 건 조각칼로 그은 듯한 모양의 껍데기 표면 주름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고등들에 비해 껍데기가 단단합니다. 회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는데 타액선을 제거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골뱅이류의 타액선은 몸통을 반으로 가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고름덩어리 같이 생긴 걸 끄집어내면 손질 끝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이건 새고리 물레고등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삐뚤이라 하면 보통 이 갈색띠 매물고등을 가리키죠. 하지만 여기선 요게 삐뚤이로 통합니다. 이건 독성이 없어 그냥 삶아서 쏙쏙 빼먹어요. 동해안이라 가자미 종류도 역시 다양합니다. 값비싼 줄가자미가 보이네요. 맛은 좋지만 이젠 뼈가 단단해져서 트레이드마크인 새꼬시로 먹긴 좀 억셉니다. 강도다리도 있네요. 이건 생각외로 자연산도 많은데요. 강원도에선 치어박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식광어처럼 배가 얼룩진 것도 많다는 점 참고하세요. 줄가자미가 가장 비싼 가자미라면 이건 가장 싼 가자미입니다. 바로 기름가자미인데요. 의외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횟감입니다. 원체 뼈가 물러서 사시사철 뼈째 썰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자미들의 맛이 빠지는 이 시기에도 고소한 뼈맛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홍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찾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을 무렵 드디어 찾았습니다. 매니저가 가장 좋아하는 게 털개입니다. 요거 딱 저 두 마리밖에 없네 시장에. 또 우리는 털기가 양이 없어. 잡히질 않아? 이 복슬복슬 귀여운 친구가 바로 고성의 특산물인 털개입니다. 찬물에 사는 냉수성 개라서 국내에선 고성, 속초 등 강원 북부 지역에서만 잡혀요. 명태잡이가 활발하던 옛날 명태그물에 많이 혼액되며 특산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고성을 대표하는 팔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오늘날엔 너무 귀하고 비싼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로 끓인 털개탕이나 털개장을 파는 집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털기 그건 8만 원. 키로에 8만원? 작년 재작년 시세는 킬로그램당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킬로그램당 15만원입니다. 가격을 보니 두 마리밖에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네요. 두 마리 800g 나왔는데 크기도 작고 마수거리라고 8만원 해주셨어요. 사이즈는 아쉽지만 대신 유통 경로가 짧아 수율이 좋고 단맛이 진합니다. 러시아산보다 확실히 이게 맛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털개라고 유통되는 다른 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남해안에서 잡히는 남해털개, 왕밤송이개입니다. 둘의 차이점이라면 먼저 오리지널 동해털개는 열이 닿지 않아도 이렇게 붉은빛이 돕니다. 반면 남해안 왕밤송이개는 이름처럼 이렇게 갈색빛을 띠죠. 몸통 껍데기 모양도 다릅니다. 털개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라면 왕밤송이개는 이런 뾰족한 육각형 모양이에요.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털개는 러시아산의 경우 2kg까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왕밤송이개는 500~600g만 되어도 특특대 사이즈로 취급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은 가격 차이가 두세 배나 납니다. 원래 매년 한두 번씩 러시아산 털개가 시중에 많이 풀리곤 했죠. 이것도 물론 싸진 않지만 나름 먹을만한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러시아 털개가 수입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털개의 대체제가 전무한 실정이죠. 저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왕밤송이개를 주문해서 실컷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구하기도 쉽고 같은 값이면 두세 배는 푸짐하게 먹습니다. 아니면 아예 킹크랩을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정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털개 이야기를 듣고선 아마 지금 금어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원래 매년 4, 5월은 털개의 금어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금어기가 삭제됐거든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데 최소한 금지체장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부디 이 고성의 별미 귀염둥이 털복숭이를 오래오래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매니저에게 대령된 털개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었습니다. 맛은 살도 장도 알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못 먹어봐서 맛을 모르겠는데 얘들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운 좋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한시름 돌리고 맘 편하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막국수집만 수십 곳인 고성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이에요. 거진항에서 차로 15분 거리 조용한 산기슭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순메밀국수에 수육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매콤달콤한 명태식혜와 윤기 좌르르한 수육을 보니 먹기도 전에 입에서 눈물부터 흐릅니다. 혼자 오는 사람은 저처럼 반접시 주문도 가능하다는 거. 막국수까지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전분기 따위 찾아볼 수 없는 메밀순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그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인 동치미입니다. 젓갓으로 낸 분홍빛이 정말 이쁘죠? 비주얼 깡패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동치미를 한껏 빨아들인 거친 면은 이에 닿자마자 기분 좋게 톡톡 끊어집니다.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풍미가 기분 좋게 올라와요. 부탁이니 제발 꼭 순면 드세요. 메밀면도 좋지만 사실 킬포는 이 동치미입니다. 많이 달지 않아 뒷맛이 아주 개운하거든요. 청량하단 말이 어울릴 듯해요. 명태식혜는 생긴 건 시뻘겋지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매콤달콤한 양념이 너무 좋고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삶긴 수율은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이 좋습니다. 새우젓 더해 먹어도 물론 맛있고요. 푸짐한 한 쌈은 말해 뭐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의 거진항을 둘러보고 고성의 별미, 털개에 대한 이런저런 TMI를 해봤는데요. 화창한 봄, 강원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